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두 번째, 원소와 화합물의 표현 방법 한번 봅시다. 일단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원소 기호를 외웠던 이유는 원소 기호가 화학을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화학식은 바로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을 해서 물질을 구성을 하는 입자의 종류,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써주는 게 화학식에 해당이 돼요. 수식 쓰면 여러분들 4x 플러스 3y는 뭐 8 이렇게 써주면 x 4개랑 y 3개가 결합하면 8이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등호는 서로 같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화학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써줘요. 어떤 원소가 몇 개가 결합하면은 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써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원소와 화합물의 화학식의 표현은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이루는 입자, 보통은 원자예요. 보통은 원자의 종류, 무슨 원자가 몇 개가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통 원소는 여러분들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는 H2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염소 기체는 Cl2, 산소 기체는 O2, 질소 기체는 N2. 그 다음에 여러분 오존 알아요? 오존? 성층권에 있는 오존. 아니면 날씨 너무 더울 때 여름에 오존주의보 같은 거 내리는데, 오존은 산소가 3개가 결합해서 된 물질이에요. O3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바로 오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 뒤에 작게 써줘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 기호가 예를 들어서 수소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요 뒤에 아래에, 요 위에 하나, 요 크게 앞에 하나, 이렇게 3가지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써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얘가 몇 개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써주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식 앞에 써 있는 거 뭐라고 불러죠? 개수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화합물을 형성을 할 때 몇 개가 결합을 했는지 결합한 원자 개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거는 나중에 이온이 형성이 됐었을 때 나중에 전자를 몇 개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써주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어떻게 써요? 화합물로 H2O예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 몇 개랑 2개랑 산소 원자 몇 개가 결합했다? 안 써 있으면 1이에요, 1. 1X라고 안 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면은 H2O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CO2, 얘는 뭐라고?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러면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H2O2라고 하는 물질도 있어요. 자, 과산화수소예요, 이게. 과산화수소. 그러면은 수소 2개에다가 산소가 2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그 다음에는 C4H10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C4는 폭탄이고, C4H10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뷰테인이라고 해요. 부탄가스, 부탄. 그러니까 탄소 4개, 수소 10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원자 몇 개가 어떤 원자가 몇 개 결합해야 저 분자가 만들어지는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종류 원자가 계속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있어요. 보통은 금속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수 안 써주고 그냥 원소 기호만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계로 결합해 있는 물질, 보통은 결정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이렇게 써주거든요. 철,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쓰면 얘는 몇 개 결합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써줘요. 만약에 C라고 되어 있으면 탄소가 무한계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요. 탄소가 무한계 결합하면 될 수 있는 게 크게 3가지예요. 다이아몬드던가 아니면은 흑연이던가 아니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숯, 얘네도 다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로만 써 있으면은 대신에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자, 화합물은요, 대부분이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분자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분자는 뭐냐면 원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화합물이 분자에 해당이 되는데 원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원자가 결합을 해서 최소 뭐가 돼야? 분자가 돼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분자를 원자가 결합한 원소 또는 화합물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다.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결합해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은 화합물이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가 되는 게 바로 뭐다?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는 당연히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보면은 O2, O3, N2 이렇게 돼 있죠. O2는 산소고요. O3는 오존이고 N2는 질소인데 한 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도 이렇게 써주면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O3 이렇게 써도 원소가 되고 그냥 황 이렇게 써도 원소가 되는 거고 구리, 철 이렇게 써줘도 원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만 돼 있으면. 자, 그런데 이렇게 CO2, CH4, CH3, NO2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라고 불러준다? 화합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화합물도 그렇고 원소도 그렇고 둘 다 무슨 물질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 1단원에서 배웠었죠? 순물질과 혼합물에서 순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화합물도 순물질이에요. 원소도 순물질이지만 자, 그래서 얘네들도 순물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다른 여러 가지 종류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원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원자는 원소를 구성을 하는 입자. 그러니까 그냥 원소도 실제로는 뭐예요? 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소를 구성을 하는 입자 또는 원자는 다른 표현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가 결합을 해야 뭐가 되는 거고 분자가 되는 거고 이래야 물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지만 얘네들은 물질의 성질을 가진다 안 가진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자 핵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냐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양전기를 띠고 있고 이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전기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전기가 없고 빵이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원자 핵은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보면 무슨 전하를 띄어야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지 맞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양성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무슨 원자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에 뭐가 달라지냐면은 성질이 달라져요. 얘가 1개 있느냐, 2개 있느냐, 뭐 3개 있느냐, 20개 있느냐, 80개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원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원자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 양성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화학에서 원자 번호라고 불러줘요.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 1개면 원자 번호 1번. 양성자가 11개면 11번, 양성자가 6개면 6번,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6개 가지는 원자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같은 원자들이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얘네들은 양성자 개수가 같으면 다 무슨 원자야? 같은 원자예요. 6개면 다 탄소야. 12개면 다 마그네슘이고, 예. 20개면 전부 다 칼슘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전부 다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바깥에 보면은 누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이 원자핵 주변을 계속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자,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 원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핵이랑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원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자는 항상, 모든 원자예요. 모든 원자는 항상 뭐와 뭐의 개수가 같냐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같고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는 양성자 1개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전자 1개도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원자 안에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같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체의 무슨 전하량하고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값의 전하량하고 어떻다는 소리예요? 같다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10개 있는 원자 번호 10번이 내오는 전자도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10만큼의 양전하가 있으면 전자도 10개가 되면은 마이너스 10만큼의 음전하를 갖게 되니까, 그럼 2개 더해주면 얼마 나오겠니? 양전하량이랑 음전하량이 같아. 플러스 전하량이랑 마이너스 전기값이 같아요. 그럼 더해주면 얼마 나오겠어? 0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원자는 항상 양성자의 개수, 전자 개수 같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 즉 무슨 상태다? 성질이 없어요. 중성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원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전자들은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새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전자들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가능해. 근데 뭐는 못 움직여? 원자핵은 저기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원자핵이 나가는 순간 얘는 원자가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원자핵은 이동 불가, 전자는 원자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콕 개념짓기 보자. 다음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식으로 쓰라고 하는 건 원소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쓰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래서 수소를 H라고 쓰면 틀려요. 뭐라고 써줘야 돼요? H2예요. 물질이니까. 물질은 무슨 상태? 원소 상태 또는 이제 분자 상태로 존재해요. 원자로 쓰면 안 돼. 질소는 N2, 산소는 O2,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메테인은 CH4. 이렇게 써줘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화학식이다. 자, 보면은 암모니아를 이루는 입자, 즉 원자 종류는 몇 종류예요? 2종류. 맞지?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이루는 입자의 총 개수는 질소 몇 개? 하나. 수소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총 몇 개? 4개로 되어 있는 거죠. 틀렸고. 암모니아를 이루는 질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1개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을 하는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 중에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고요.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대부분이 무슨 공간? 빈 공간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헬륨의 원자 구조를 나타냈는데,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전자니까 A.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인 B.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는 C. 원자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전자니까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그래서 원자의 특징. 자, 원자의 종류는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원자핵을 구성을 하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성자의 수가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원자 번호가 돼요. 원자 번호. 여러분들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울 텐데 거기서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성자 수가 다 다르고, 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전자의 개수 자체도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중성 상태에 해당이 돼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이유는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수가 같아서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한 게 전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전자의 질량은 아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원자의 크기는 무지무지하게 작은데 수소 원자가 원자 중에서 제일 작거든요. 요거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약 100억 분의 1m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 분의 1m면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이렇게 쓰면은 뭔지 모르겠지. 그치? 얘가 그래서 0.1 나노미터예요. 이게. 나노가 10억이거든요. 그래서 0.1 나노미터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모형은 원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따라서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가 없는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심에 원자핵,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플러스 전하량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숫자가 양성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되겠어? 원자 번호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 지금 수소는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양성자 개수가 몇 개? 1개. 그 다음에 탄소는 플러스 6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 개수 몇 개? 6개. 그 다음에 질소는 플러스 7로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 개수가 7개고, 산소는 플러스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그러면은 전자 개수도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8개. 전자 7개, 6개,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같은 성질을 가지는 원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정리를 해놓은
원소들의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자, 지금 순서가 있죠. 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 번호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원자 번호예요. 즉, 주기율표는 뭐 순으로 나열을 해놨다?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쭉 나열을 해놨고,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숫자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지만은 뭐가 된다? 원자 번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한 표인데, 현재 주기율표는 원소 기호를 써서요, 각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해서, 자, 요게 중요해요. 성질이 서로 비슷한 원소는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해준 표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주기율표라고 해줘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크게 가로줄이 몇 줄이 있어요, 여러분들? 7줄이 있죠. 가로줄이 7줄이 있고, 세로줄은 몇 줄이 있냐면은 18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주기. 받기 말고 주기. 자, 그 다음에 세로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족이라고 합니다. 족.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거죠? C족 사회. 족. 그러니까 같은 가족 할 때 그 족이에요. 네. 족 같은 거죠. 같은 족은. 그죠? 족 같죠. 그죠? 같은 세로줄은 족이 같다. 족 같다. 그죠? 자, 같은 세로줄은 족 같은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서는 주기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표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18쪽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주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선생님이 원래 이거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아까 중심에 이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돌고 있어? 전자들이 돌고 있다란 말이에요.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전자들이 아무데나 존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궤도 같은 게 있어요. 아무데나 존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올라타서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궤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여기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원자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가 있는데, 이 띠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줘요. 이 띠를 뭐라고 불러준다? 전자 껍질. 근데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냐면 7개. 그러니까 더 많아. 실제로는 무한대가 있는데, 얘가 원소가 무한정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1번 껍질에는 전자가 1주기에는 지금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더 없지. 그러면 2개까지만 들어간다는 소리는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1번 껍질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2개가 딱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상 여기 전자가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채워져? 두 번째 껍질에 채워져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주기에는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8개가 있죠. 8개가 있으니까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1번 껍질에는 첫 번째 껍질은 2개, 8개, 여기도 몇 개 들어가니? 8개, 그 다음에는 18개, 18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뒤는 우리는 안 배우고,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배울 거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워요.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그러면은 1번부터 20번 순서대로 원자 번호, 원소 기호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봤던 원소 기호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얘네들의 번호까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막 보면 가끔 노래로 외워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항마력에 따라서 도저히는 그렇게 못 가르쳐요. 예.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이거 떴다 비행기로 하던데, 수헬립의 풍탄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은 못 하겠어요. 네, 도저히. 네,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탄, 질산,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질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가 20번이에요. 그래서 20번까지 원소 기호하고 원자 번호를 같이 외워 주셔야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채워지면은 다 꽉 채워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바깥에 채워지고, 얘 또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다시 바깥에 채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하나에 무한히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꽉 차면 그 다음 새로운 껍질에 채워지고, 꽉 차면 그 다음 새로운 껍질에 채워지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율표가 채워져요.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자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가장 현재 주기율표랑 비슷하게 만든 게 우크라이나의 과학자 멘델리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가,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만든 게 모즐리라고 하는, 이름은 모자라게 생겼지만은 안 모자란 모즐리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가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노벨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습니다. 죽어서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줘요. 죽은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왜 죽었냐? 영국의 과학자면서 귀족인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참전했다가 공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선생님이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 족이 같은 원소들은 뭐다?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를 알면은 그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질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1쪽에 있는 원소들 있죠. 이렇게 쭉 1쪽에 있는 요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줘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단 1쪽에서 누구는 제외? 수소는 제외예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1쪽에서 수소는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알칼리 금속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8쪽 원소,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같은 원소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다 무슨 상태겠어? 기체 상태예요. 비활성. 근데 비활성이라는 소리는 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누군가하고 반응하는 성질이 없어요. 매우 어떻게 돼요? 안정해요. 잘 반응하지 않고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매우 안정한 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일적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이 알칼리 금속인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물하고 반응하면 폭발하듯 반응을 해요. 어제냐? 그저께인가? 저 대전에서 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가 이 나트륨을 많이 쌓아가지고 불이 났는데 물을 못 뿌렸어요. 불이 났는데 왜? 나트륨이 물이랑 닿으면 폭발해요. 빵 하고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수소는 다시 어떻게 돼? 불이랑 닿으면 폭발하잖아요. 가연성 기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나트륨이 쌓여 있는데 물을 뿌려서 불을 끄면 나트륨에서 나오는 수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크게 나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불을 끄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화재 진압이 잘 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하고 활발하게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아주 잘 반응을 해서 공기 중에서 금방 산소랑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 일족 원소들은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는 얘는 매우 밀도가 작아요. 매우 밀도가 작은 가벼운 금속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일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물에다가 딱 넣었잖아요. 그럼 물 위에 떠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데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해요. 누구까지 물 위에 뜨냐면 요게 칼륨까지는 물에 떠요. 그 정도로 밀도가 작아서 가벼운 금속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금속 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게 또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고, 그리고 금속치고는 매우 어떻게 되냐면 물러요. 원래 금속은 여러분들 어때요? 되게 단단하잖아요. 쟤는 커터 칼로도 잘려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리튬이 금속 중에 제일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래서 저걸로 뭘 만드냐면은 배터리 만들어요. 전기차 배터리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 다 뭘로 만들어요? 리튬으로 만들어요. 왜?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거라서 저걸로 만들어야 뭐가 좋으니까? 휴대성이 좋으니까. 알겠죠? 저게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의 특징이에요. 자, 145페이지 콕 개념 짓기부터 봅시다. 자, 10번. 원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죠. 자, 원자는 양성자의 수랑 전자수랑 어떻게 돼요? 서로 같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다.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는 원자 핵을 구성을 하는 중성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뭐의 수자에 따라서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고, 이 양성자의 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주기율표 상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 대한 설명인데, 수소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전자 1개가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요. 산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8이고 전자가 8개가 돼야 되죠. 그래야 양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 합이 얼마가 돼요? 0. 그래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2번.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 XO예요. 자, XO, XO.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중성자 수에 따라 배치한 게 아니라 원자 번호 순이니까 양성자 수에 따라 배치를 해줬고,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같은 무슨 줄이라고 했어요? 같은 세로줄. 같은 세로줄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뭐가 같다?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은 뭐가 같다? 족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족이 같다. 그래야 뭐가 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가로줄은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이 같다. 족 같다. 얼마나 쉬워. 그지?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O, X예요. 자, 일족의 원소는 여기서 몇 가지예요? 일족의 원소는 2가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는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족에 있는 탄소하고 규소, 황하고 산소가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를 무슨 원소? 동족 원소. 동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식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있는 수소, 리튬, 나트륨은 성질이 비슷하다. 선생님이 일족 원소 중에서 누구는 제외다? 항상? 수소는 제외다. 왜? 원래 일족이 선생님 무슨 금속이라고 그랬어? 이거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누구는 수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족에서 누구는 예외다? 수소는 예외예요. 알겠죠? 같은 일족이라도 성질이 비슷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